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이분을 모시고 한번 면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출연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저희 고객 채널에 출연해서 저도 네.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반도체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 예, 사실 지금의 가장 큰 걱정은 일단은 관세 이슈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관세 이슈 하고 나서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세 이슈가 반도체 산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슬로우 다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산업적인 측면하고 예. 주가 측면하고 예.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완제품 수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네. 미국에서도 이번에 관세를 부과할 때 미국에서 뭐 관세를 높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네. 사실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만 힘듭니다. 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유예가 됐고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제품은 굳이 미국에서 만드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AI 반도체는 전략 자산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AI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들어가지만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군수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네. 밑단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자율주행이랑 그리고 로보틱스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반드시 공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TSMC한테 보조금 이슈하면서 이제 공장을 한 3개 짓게 했는데 트럼프 2기에는 이제 좀 더 강압적으로 해서 네. 공장을 6개 짓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짓지 않는다면 특히 TSMC든 엔비디아든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어떻게든 좀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투자하기로 했고 더 세게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관세 영향이 자유롭지는 못할 거고 다만 이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차피 스마트폰 PC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수출하는 비중도 10% 이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에도 또 저희가 보더라도 관세를 크게 부과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2기에 엔비디아의 2번 다운그레이드된 H20까지도 네. 지금 또 중국 수출을 또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액에서 비중은 한 3~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이슈가 크고 그쵸. 이게 또 확전되고 전 세계 교육이 줄고 그러면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기업들도 그런 서비스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까지도 데이터 센터 좀 투자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사실 더 그렇죠. 심리에 맞아요. 영향 주는 거고 펀더멘탈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고사양 AI 반도체 쪽으로는 산업 자체는 그렇게 꺾이진 않을 텐데 지금 관세 이슈가 있으니 예, 잠깐 예. 속도 조절 정도? 예. 근데 또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나 칩스법도 보면 AI 칩에 대한 패권 전쟁이 꼭 이제 예.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산지 거점 맞습니다. 문제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결국 관세 정책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예. AI 서버와 관련된 아니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관세 부과를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AI 서버와 관련된 제품은 어떻게 하면 관세가 제로가 되느냐. 100%다 미국에서 만들면 됩니다. AI 서버와 관련된 반도체 칩,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AI 서버까지도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는 제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참고로 이제 AI 서버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대만 기업들이 공장이 5개나 있습니다. 예. 서버 어셈블리 할 수 있는 설비하고 캐파는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닉스에서 팹 21, 21번째 팹인데 TSMC의 페이즈 1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블랙에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제품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후공정을 해야 되는데 후공정은 지금 우리 미국의 엠코라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좀 캐파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인텔을 자꾸 구해달라고 미국 행정부에서 요구하니까 인텔이 후공정 팹이 뉴멕시코주에 있는데 좀 가동률이 되게 낮거든요. 네. 그쪽을 통해서 패키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HBM만 미국에서 못 구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HBM에 대해서 관세를 어느 정도 협상할지는 봐야 되지만 다만 이제 이런 구조가 저는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에 짓는 데이터 센터가 연간
AI 서버 수요를 한 80만 대로 본다면 그 제품은 다 미국에서 만들고 네.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품도 궁극적으로는 다 미국에서 만들 건데 다만 이제 HBM은 물리적으로 공장을 지금 당장 뭐 지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공장이 짓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7년에서 28년 정도 되면 아마 공장이 램프업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HBM을 만들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은 그냥 웨이퍼는 우리가 이천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그거를 이제 웨이퍼를 칩으로 후공정하는 그 캐파는 이제 인디애나주에 지금 짓고 있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패키징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그 관세만큼 수익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까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론처럼 HBM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TSMC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 공장을 6개 지을 건데 만약에 그 공장이 다 풀캐파로 돌아가면 월 60만 장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TSMC가 작년 말 캐파가 150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장의 웨이퍼를 짓는 공장이 미국에 있으면 그 정도면 사실 미국에 필요한 AI 반도체는 다 충당할 수 있다고 예.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거는 상당 부분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전략 물자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반면에 중국에는 주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향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투자가 확인이 되면 좀 저는 상당한 배려를 해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향은 어차피 다운그레이드된 제품에는 HBM3가 공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을 좀 서베이해 보니까 뭐 CXMT 같은 경우도 이미 HBM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웨이가 주도해서 또 2개 회사가 HBM을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향 HBM은 한 3, 4년 지나면 중국 로컬 기업들이 공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수혜가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제 HBM의 중국 박 시장을 겨냥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 디램 시장을 한 1,335억 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보다 올해가 이제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뜯어보면 HBM만 476억 불이에요. 그때는 HBM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디램 시장 역대급 시장이 이제 997억 불이었는데 올해 HBM이 476억 불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고의 HBM 매출을 기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유닛하고 컨텐츠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AI 서버 수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그 AI 서버가 얼마나 많은 HBM 용량을 탑재하느냐가 네.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제품 로드맵을 보시면 2027년 말에는 HBM을 1TB를 달거든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HBM이 80GB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1배 정도 탑재량이 네. 늘기 때문에 설령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AI 서버의 즉 유닛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탑재량이 많으면 2대 팔아도 옛날에 20대 팔던 거랑 같은 네. 효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방향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이 HBM만 집중해도 사실 실적이 깨지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삼성이 그런 부분에서 하이엔드 HBM을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은 게 거의 하이닉스 수혜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빈 울트라가 이제 2027년 말에 나오니 실질적으로 팔리는 건 28년으로 봐야 되겠죠. 예. 2028년에는 HBM 시장만 1,000억 불로 봅니다. 역대급 디램 시장도 1,000억 불 간 적이 없고 네. 올해가 이제 HBM 때문에 1,000억 불이 넘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HBM만 가지고도 1,000억 불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영역은 또 중국 기업들의 도전에서 좀 자유로운 게 저희가 이제 AI 서버의 수요처를 잘 보셔야 되는데 AI 서버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요처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비중 9%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미국 기업이 한 80%가 넘거든요. 네. 미국 기업은 중국산 HBM을 보안 이슈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삼성이든 마이크론이든 하이닉스 3개사가 이 시장만 좀 겨냥을 해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삼성이 캐파를 많이 확대하고 이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면 그때부터는 마진은 떨어지겠지만 네. 또 이게 디램이 HBM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특히 디짓이라는 개발자용 슈퍼컴퓨터에도 소캠이라는 또 네. 모바일 디램 모듈이 들어가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애플의 M5라는 그런 우리 애플의 제일 하이엔드 PC향 노트북향 그런 예. 프로세서에는 소캠하고 비슷한 AP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의
이렇게 4단 이상의 또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런 시장은 또 우리 기업들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버 쪽도 대부분 미국 기업이 다 투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중국 D램 회사가 최근에 뭐 약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서버랑 뭐 특히 HBM 쪽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에 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쪽만 잘 포지셔닝을 해도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중국 CXMT가 지금 강한 이유가 모바일 디램만 강합니다. 네. 모바일 디램이 강한 이유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6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시장은 당분간은 저희한테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바일 디램을 안 만들고 HBM을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모바일 디램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만 보면 펀더멘탈에 대한 실적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심리적인 것 때문에 실적 나오기 전에 이제 상당한 뭐 관세 전쟁 때문에 좀 불안감은 있는데 예. 결국 나오는 숫자는 레인지보다 좀 앞서 있지 않을까. 연간 숫자로 본다면. 그래서 예. 관세는 그리고 단기적 이슈라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장기 전략과 그다음에 장기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결국 이제 이 혼란이 펀더멘탈에 의미 있게 영향을 준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펀더멘탈에는 의미 있는 영향은 없는데 주가만 빠진다면 그때는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AI 산업에 대한 물음표가 주가에 조금씩 붙기 시작했잖아요. 뭐 예. 올해 불확실성도 있고 뭐 관세 이슈 때문에. 예.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면 지금 산업 자체는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 확장 국면으로 가고 네. 있으니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설명 듣다 보니까 HBM까지 중국이 만약에 자체 공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중국 반도체가 분명한 위험 요소는 될 것 같은데 예, 예. 아직은 저사양 칩에 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어느 정도까지 위협을 느껴야 됩니까? 일단 저희는 DDR4는 이제 중국이 거의 가져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DDR4 서버 쪽 이야기 아직 경쟁력 없지만 모바일 PC는 이제 중국 CXMT가 이제 대부분 뭐 가져간다고 그래. 근데 DDR4는 이제 저가 스마트폰에만 탑재되니까 DDR5도 지금 양산 준비 중입니다. CXMT가 15나노로 DDR5를 만드니까 결국 모바일 디램도 아주 하이엔드급인 뭐 DDR5X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는 또 그 시장도 좀 상당히 좀 중국 기업이 파일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 체크를 해보니까 또 중국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를 잘하면 자가 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죠. CXMT가 디램을 잘하니까 뭐 유사한 디램 회사가 뭐 최근 소문으로는 YMTC가 낸드 플래시 잘하는데 디램까지 한다는 소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범용 쪽은 계속해서 경쟁은 중국 기업들의 도전 때문에 좀 옛날 같은 마진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결국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무풍지대가 저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주요 국가별 뭐 소버린 AI가 중국산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성능도 안 좋지만 뭐 보안 이슈도 당연히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장만 좀 지향을 하는 게 당분간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지 몰라도 올해 설에 예. 좀 충격이 있었잖아요.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프리미엄이 있잖아 라는 예. 생각을 하다가 예.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망치로 빡 맞는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중국이 HBM 쪽 그리고 내재화에 성공하고 패키징까지 다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HBM은 이제 중국 기업들의 추론칩에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추론에는 사실 HBM을 잘 안 넣고 학습용 칩에만 들어가는데 네. 뭐 최근 동향은 추론칩까지 이제 HBM을 탑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저희 대표 기업인 하웨이의 샌드 910C에는 HBM이 붙는 것으로 저희가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의 HBM은 이제 하웨이랑 아니면 중국의 MPU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예. 가속기 회사들, 그 로컬 회사들한테 붙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학습용 GPU는 수출이 금지돼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두 번 다운그레이드된 HGX라고 보통 부르는 네. H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도 제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중국 기업들은 그게 구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체 HBM도 만들고 또 하웨이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추론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엔비디아 작년 초창기 모델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정도로 뭐 어센드 910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시장은 중국 내수용 시장이고 그 시장은 저희가 포기해야죠. 그 시장은 또 원래
수출 못하게 막았어요. 그쵸, 네. 예. 그리고 H20만 그냥 허용했고 거기는 또 하이닉스는 공급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중국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의 H빔이 좋은 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 그 스토리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 진짜 걱정은 솔직히 하이닉스도 크게 걱정은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제가 봐도.